증시에서 무상증자를 단행한 기업이 여전히 강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강 ILI, 실리콘투 둘 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바로 무상증자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무상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무상증자가 기대되는 주식, 여기에 대해서 리스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좀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을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모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결과적으로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서 P&K 피부임상연구센터 이 종목만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무상증자 관련 주식들이 여전히 활기를 쉬고 있고 현 상황에서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주식은 또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무상증자란 주식을 공짜로 주는 겁니다. 대가 없이 주는 것을 무상증자라고 한다. 자, 근데 기업 가치와는 사실 무관한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를 받기 전과 받은 후 주주의 지분 가치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를테면 1대1 무상증자를 단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2배로 늘어나는 대신에 주가는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즉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주주한테 좋은 게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3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착시 효과입니다. 만원짜리 주식이 1대1 무상증자를 통해서 5천원짜리 주식이 됐다. 그렇다면은 원래 만원짜리였는데 5천원의 거래가 되니까 은연중에 싸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바로 유통 주식수 증가로 거래 활성화입니다. 바나나 한 송이가 있는데요. 4인 가족이라면 사실 이 바나나 한 송이를 사가지고 바나나가 갈변하기 전에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런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를 사놓고 이걸 다 먹지 못하고 결국에는 시커매져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 자,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바나나 낱개 한 개씩 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겠죠. 무상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어떤 주식이 괜찮습니다. 근데 주식 수가 너무 적어서 거래량이 적어서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그런 기업들을 무상증자 이벤트로 인해서 주식 수를 늘려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저했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재무 건정성, 이 관점에서도 무상증자 효과가 있습니다. 회계적으로 무상증자를 풀어보면 자본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이벤트입니다. 근데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 사태를 대비해서 잘 쌓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계속해서 적자를 지속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걸 바로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심해지면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고 이 요건이 계속해서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상장 폐지를 맞게 됩니다. 따라서 잉여금을 잘 쌓아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을 빼서 자본금으로 전환시킨다라는 메시지 자체는 우리 회사가 그만큼 건전하다는 것을 어필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상증자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그렇다면 최근 무상증자를 단행한 기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올 들어서 무상증자를 단행한 기업들의 상장 시점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 이전에 상장한 기업이 33%,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상장한 기업이 23%고요. 2021년 이후 상장한 기업이 44%입니다. 즉 44%와 23%를 더하면 67%, 즉 올 들어서 무상증자를 단행한 3분의 2 정도의 기업이 최근 3년간 상장한 기업이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일단 상장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발행 주식수가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1000만 주가 안 돼요. 한 600만 주, 700만 주, 적은 기업은 한 500만 주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 주식수가 적어서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IPO를 진행하고 나서 수많은 자금을 끌어들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보다 자본 잉여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상증자를 단행하기에 재원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모주들이 특징적인 게 상장하고 나서는 단기간 동안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는 오버행 이슈가 있죠. 기관 투자자들의 1개월, 3개월, 6개월 확약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해요. 자, 그래서 급기야 공모가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종합을 해보면 왜 이렇게 신규 상장한 기업이 무상증자를 단행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특히나 비상장 때 투자했던 VC 같은 경우에는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자칫 공모가 밑에서 주가가 형성돼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기업에 압박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다음 무상증자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뽑아볼 수가 있는데 2020년 이후에 상장한 기업, 그 중에서 현재 주가가 이 공모가보다 낮은 기업, 자, 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종목을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준을 적용해서 선정한 주식들의 리스트입니다. 자, 두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페이지는 총 16개 기업이 리스트에 자리하고 있고요. 자, 이 기업들을 나열한 순은 괴리율 순입니다. 즉, 공모가보다 주가가 많이 빠진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BBC 같은 경우에는 무려 공모가보다 현재 주가가 66%나 낮습니다. 그리고 기업 규모라든지 펀드멘탈 그런 관점에서 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라고 시가총액 그리고 영업이익 기재해 놨습니다. 1Q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자, 컨센서스가 있는 기업들은 여기에 따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래프톤 상당히 이 대형 주식인데 현재 주가가 공모가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올해 말에 칼리스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기대작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맞춰서 이 주주들을 위해서라도 좀 무상증자를 단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ITI즈부터 ST바이오센서까지 여기에는 총 17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 두 페이지 다 합쳐서 한 33개 종목이 다음 이 무상증자를 단행할 종목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카카오의 이 그룹사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는 상당히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지금은 공모가보다도 낮게 거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정말 이 두 종목은 무상증자라든지 아무튼 간에 이 주주 환원을 위한 이벤트가 꼭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도 결코 작은 주식이 아니죠. 만약에 이 종목이 코로나 당시에 상장을 했다면 막 따상을 갔을 겁니다. 자, 하지만 코로나가 한참 지난 후에 어느 정도 좀 이슈가 사라진 뒤에 상장을 하다 보니까 돈은 엄청 잘 벌어요. 지금도 PER이 4배, 5배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가를 여전히 하회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기업을 인수했다 그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 부분도 좋지만 힘들어하는 주주들을 위해서 이 무상증자를 단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무상증자 기대되는 그런 주식들의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추가적으로 무상증자를 단행하면 주가가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무상증자 전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무상증자에 참여해서 이 종목을 받을지, 주식을 받을지, 아니면은 무상증자 전에 팔아야 되는지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요, 노터스의 차트인데 최근에 이 무상증자 열풍이 불게 된 계기가 바로 노터스 때문입니다. 노터스가 갑작스럽게 5월 9일 날 무려 1대8의 무상증자를 단행을 했어요. 자, 그때부터 상장사 대부분 기업들이 너도나도 막 무상증자를 단행하기 시작했고요. 주가도 엄청 화끈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터스의 무상증자 사례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5월 9일 날 노터스가 무상증자 공시를 했고요. 당시에 주가가 한 4,300원, 400원밖에 안 했는데 무상증자를 공시하고 나서 10,000원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한 2배 이상 오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기간 조정을 받죠. 자, 그러다가 이게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마이너스 88%가 찍힌 그날부터 점상을 3번 기록을 했고 상한가 역시 연속으로 3번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권리락 이게 무엇이냐? 6월 2일이 노터스의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6월 2일까지 노터스의 주주 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노터스 무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주 배정 기준일 D-1 영업일이 바로 5월 31일인데 자, 이때는 권리락이 발생을 해요. 주식은 사고 나서 이 영업일 후에 나한테 입고가 됩니다. 팔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자, 따라서 신주 배정일이 6월 2일이다 라고 한다면 D-2 영업일, 이때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노터스 무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날 팔아버린다 라고 한다면 노터스 무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날인 5월 31일 권리락이 발생을 한 거죠. 자, 무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참여하지 않거나, 자, 그런 권리가 사라진다라고 해서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이때 바로 주가가 받은 주식수만큼 하향 조정되는 겁니다.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8주를 추가로 받았으니까 주식을 받기 전 받은 후 가치는 동일해야 되니까 주가가 9분의 1 토막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락이 발생을 하면서 마이너스 88%가 찍힌 것이죠.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죠. 착시 효과. 주가가 싸지다 보니까 착시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 주식은 싸다라는 이벤트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엄청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6월 13일 날 고점을 찍고 주가가 계속해서 또 하락을 하죠. 무상증자 0% 이게 찍히는데 이때가 바로 6월 20일, 즉 무상증자로 늘어난 주식수가 새로 상장되는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증자는 기업 가치와 무관한 이벤트예요. 자, 그래서 물론 착시 효과가 생기긴 생기지만 언젠가는 주가는 제가치로 돌아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언제 돌아갈까요? 이 권리락이 발생을 하면 주가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바로 신주가 입고되는 게 아닙니다. 신주가 입고되는 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주 상장 예정일, 이때 입고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권리락이 발생을 하고 나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지만 이 급등한 채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당연히 이 8주가 신주 상장됐을 때 투자자들이 엄청 팔아 제끼겠죠. 따라서 이 신주 상장 예정일을 앞두고 주가가 다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하향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무상증자에 참여한 주주 입장에서는 이 권리락이 발생하고 나서 신주 상장 예정일인 바로 전일, 이 신주 교부 예정일까지 HTS상 지분 가치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권리락으로 이 노터스 주가가 88.88% 하향 조정이 됐죠. 근데 신주는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이만큼 마이너스가 찍히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상한가를 계속해서 치면서 거의 본전을 회복했지만 나중에 다시 빠지면서 마이너스 88%로 회귀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신주 상장 예정일에 추가적으로 8주가 들어오면서 이제 지분 가치가 맞춰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투자 관점에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만약에 내가 무상증자에서 참여를 했어요. 그럼 일단 권리락 맞겠죠. 자, 하지만 한 6일 연속 상한가를 치면서 거의 만회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권리락이 발생하고 나서 이 고점에서 잘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뒤로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죠. 급기야 이 신주 상장 예정일 당일에는 이 권리락이 발생하기 전보다 약간 좀 더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자, 만약에 이 권리락이 발생하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 9분의 1 정도의 주식은 고점에 잘 팔았지만 나중에 신주가 상장하고 나서 팔려고 보니까 이미 이 권리락이 발생하기 전보다 주가가 더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권리락이 발생하고 나서 고점에서 잘 팔았다 하더라도 나의 전체 이 노터스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무상증자에 참여해서 이득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반대로 무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손해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어차피 이게 기업 가치와 무관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무상증자로 오른 주식은 다시 신주 상장 예정일이 가까워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뭔가 그 기업이 무상증자를 공시를 했는데 원래 우량한 기업이었고 저평가된 기업이었다라고 한다면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갈 만할 것 같아요. 무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하지만 단순히 테마성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제 가치로 주가가 다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은 무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권리락이 발생하고 나서 이때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물론 이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시나리오가 펼쳐져서 이때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먹었을 거예요. 자, 하지만 권리락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또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최근에 이 무상증자 열풍이 불기 때문에 대부분 권리락이 발생을 하면 이 매수세가 붙으면서 막 상한가를 가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안 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 주식은 100%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여러분이 앞으로 무상증자 이벤트 발생을 하면은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무상증자는 주가에는 호재예요. 앞서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이슈 때문에.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기업 가치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무상증자가 최근에 엄청나게 활기를 치고 주가도 잘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노터스가 쏘아 올린 자궁공 때문이지 항상 이렇게 잘 통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상증자 이벤트로 뭔가 접근을 하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트레이딩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잘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장기 투자자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어떠했는지 실제로 유통 주식수가 적어서 좀 저평가 받았는지 그런 이벤트를 보고 그런 기업이다 라고 한다면 참여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하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감사합니다.